그리고 요즘에 가장 큰 이슈가 되는 그래픽 카드. 원래는 컴퓨터가 처리하는 것들을 시각적으로 보여주는 역할을 했어요. 근데 요즘에는 얘가 활용도가 많아졌죠. 그래서 얘가 지금 뭐 딥러닝도 하고 게이밍도 하고 렌더링도 하고 뭐 그런 여러 가지 기능들을 해요. 원래는 컴퓨터에서 처리되는 과정을 결과를 눈으로 보여주기 위해서 모니터가 필요한데 그 모니터를 처리해주는, 화면을 출력해주는 용도의 카드였죠. 근데 요즘엔 그 용도가 많이 다양해졌어요. 그리고 아까 메인보드 후면 쪽에서 설명했던 거랑 비슷한데 그 포트 종류가 RGB. 옛날에 구형 모니터 출력 포트 있죠? 안에 파란색 찍혀 있는 거. 그 규격이고요. 그 다음에 요즘에 잘 안 쓴다고 했던 DVI 있고, 얘네들은 영상만 가요. 모니터에서 요즘 거 HDMI, 뭐 디스플레이 포트, 미니 DP 같은 경우는 영상하고 소리가 둘 다 가요. 근데 옛날 구형 규격은 화면만 간다. 영상만 나온다 생각하시면 되고, 요즘 거는 HDMI가 TV에도 많이 꽂히잖아요. 그러면 화면도 나오고 소리도 나오잖아요. 그래서 영상하고 음향 동시에 간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아날로그 방식이 있고 구형 방식이 있다. 그 정도 이해하시면 되고. 뭐 옛날에는 DVI가 뭐 듀얼이 있고 싱글 있고 했는데 요즘엔 크게 중요하지 않아요. 요거를 좀 설명 더 드릴게요. 요게 더 중요해요. 엔비디아 그래픽 카드가 지포스 쿼드로, 그리고 여기는 AMD를 하는데 AMD 말고 데이터 센터형이 있어요. 요거는 무시하고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그러니까 지포스 계열 같은 경우는 저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게이밍용 그래픽 카드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지금 5000 시리즈, RTX 5000 시리즈가 최신이죠. 근데 여기도 보면 뒤에서 두 번째 숫자가 그레이드예요. 507, 5060, 5070, 80, 90. 상급, 중급, 하급, 뭐 최상급 이 정도 생각하시면 돼요. 얘도 그레이드가 있다. 앞자리는 5세대. 얘 용도 말고 쿼드로용 GPU가 있어요. 얘는 일반적으로는 워크스테이션에 장착이 돼요. 그래서 옛날에는 A 시리즈가 있었고요. 지금 현재는 블랙엘 기반에서는 앞에 프로 시리즈가 붙어요. 프로 4000, 프로 2000, 프로 5000, 프로 6000 이런 식으로 가요. 자, 그리고 거기서 또 여기서 설명을 하면 아까 제가 프로 6000이 버전이 총 3가지가 있다고 했어요. 요거 같은 경우는 프로 6000 그래픽 카드예요. 그리고 여기 보시면 여기 안에 가운데 팬이 하나가 있고 얘 공기 방향은 공기가 안으로 들어가서 뒤로 나가요. 그리고 차이점이 이거는 블로우 팬이라고 해요. 얘는 보시면 팬이 앞에 있고, 근데 문제는 열이 컴퓨터 본체 안으로 나와요. 얘는 이렇게 들어가서 이로 나가면 본체 밖으로 나가잖아요. 그래서 어떤 게 더 열 제어가 좋을까요? 네, 블로우 팬이 더 좋아요. 이거는 지금 레퍼런스 팬이라고 하는데 이 팬 말고 게이밍용 같은 경우도 똑같아요. 걔가 열이 본체 안으로 나와요. 근데 얘는 열이 바로 뒤로 빠져요. 밖으로 나가니까 열 제어가 이게 더 쉬워요. 얘는 지금 5000 파운더스 에디션인데 5090 파운더스 에디션하고 프로 6000 워크세이션 에디션하고 생긴 게 똑같아요. 그래서 프로 6000 워크세이션 에디션은 이렇게 생겼어요. 근데 얘는 프로 6000 워크세이션 맥스 Q예요. 자, 얘도 왕룡이에요. 그래서 좀 헷갈릴 수가 있는데 얘는 그냥 프로 6000 워크스테이션 에디션, 프로 6000 맥스 Q. 일반적으로 맥스 Q라고 하면 얘를 생각하시면 돼요. 그리고 얘는 서버 에디션이에요. 자, 아까 제가 패시브 쿨링 얘기했죠. 패시브 쿨링은 여기 안에 보면 팬이 없어요. 얘는 밖에서 시켜줘야 돼요. 그래서 서버 같이 그 렉타입 서버 있잖아요. 그 얇은 애들. 그거 안에서 고속으로 팬들이 쏴줘야지 얘가 열이 식혀요. 이거를 일반 PC에다가 꽂아놓으면 누가 못 불어주잖아요. 뻗어요. 네. 그래서 얘는 패시브 쿨링이라서, 패시브 쿨링 방식이라서 남이 시켜줘야 돼. 수동적인 쿨링이, 패시브 쿨링이 그거거든요. 그러니까 반대어로 액티브 쿨링이 있어요. 얘네들은 자기가 팬 달려있으니까 자기가 시킬 수 있잖아요. 근데 얘는 남이 시켜줘야 돼. 요런 게 지금 아까 얘기했던 데이터 센터용 GPU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엔비디아가 얘도 지금 블랙엘 들어가는 프로 6000 칩인데 여기 들어가는 5090 칩셋도 동일한 칩셋이에요. 엔비디아에서도 모든 칩을 다 개발하면 개발비가 너무 많이 들잖아요. 그래서 여기 들어가는 코드명 무슨 칩이 있어요. 그 하나의 칩을 개발해서 여기다 꽂고 VRAM 96기가 넣으면 프로 6000이 되는데 그 칩을 VRAM 32기가 꽂으면 얘는 5090이 돼요. 그리고 그 칩을 깎아내요. 그 100% 풀칩이라고 그러거든요. 100% 칩에다가 어느 부분을 깎아내면 5080이 돼요. 그리고 또 깎아내죠? 5070이 돼요. 프로 6000이잖아요. 일부분 깎아내면 프로 5000이 되고요. 또 깎아내면 프로 4000이 되고 이래요. 그걸 쿼칩이라고 그래요.
그런 식으로 판매하고 있다 이해하시면 되고요. 쿼드로 같은 경우는 전문가용 웍세이션에 들어가는 GPU다. 그리고 일반적으로는 이런 블로어 타입 팬이에요. 그리고 추가적으로 제가 좀 설명을 하면 PCI 슬롯 있죠. PCI 슬롯이 여기 보면 두 칸 먹죠. 한 칸 먹는 애를 싱글 와이드라고 하고 두 칸 먹는 애를 더블 와이드라고 해요. 와이드, 싱글 와이드, 한 칸 먹는 거, 더블 와이드, 두 칸 먹는 거. 그 나중에 이제 그래픽 카드를 한 장 꼽는 건 그나마 괜찮아. 근데 여러 장 꼽으려고 하면 이런 거 간섭 되게 많이 신경 써야 돼요. 컴퓨전 가서 RTX 5090 한번 쳐보실래요? 그러면 얘는 3칸 플러스 알파야. 그래픽 카드 하나가 4칸 먹어요. 조금 내려가서 디테일 뷰 보시면 일단 보면 아까 요 칸이 3칸 있죠? 요 3칸이죠. 일단 트리플 와이드 먹고 그리고 더 튀어나와요. 내려가 보세요. 더 내려가 보시면 진짜 이거는 벽돌만 해요. 요게 지금 3칸 먹고 위에 더 튀어나와 있죠.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얘 4칸 먹어요. 그리고 높이도 지금 저희 있는 그래픽 카드들은 요 보면 풀 사이즈라고 하거든요. 요거를 풀 헤이트라고 하고 요 절반 사이즈를 로우 프로파일이라고 해요. 그래서 요 절반 사이즈도 있는데 요 풀 사이즈 딱 맞아요. 그러면 이 일반적인 서버나 웍세이션 뚜껑 닫히는 딱 사이즈인데, 자 얘도 이거랑 높이 비교하시면 위에 툭 튀어나와 있죠. 안 꽂혀요. 얘도 장착 불가. 그리고 위에도 보면 얘는 보조전원 뒤에다 꽂는데 얘는 위에다 꽂죠. 안 그래도 튀어나와 있는데 여기다 그래픽카드 보조전원 꽂으면 또 튀어나오죠. 장착 불가. 자 여기도 보시면 여기가 풀 사이즈인데 이만큼 튀어나오죠. 장착 불가. 그리고 보조전원도 위에다 장착 불가. 그래서 이런 걸 신경 써야 돼요. 나중에 저희가 파는 그 서버 장비나 워크스테이션 장비에다가 혹시라도 뭐 게이밍 꽂아주세요 이러면 이런 거 간섭을 신경 많이 써야 돼요. 조립은 그나마 좀 덜하긴 한데 그래도 조심해야 돼요. 아까 이렇게 칸 먹는 것들 조심해야 돼요. 그리고 데이터 센터용이 있는데 데이터 센터용 같은 경우는 아까처럼 패시브 쿨링 팬이 없고요. 얘네들은 서버에다가 들어가는 거고 여기 교육 내용은 없는데 요즘 일반적으로 유행하는 딥러닝 있잖아요. 딥러닝이 방식이 학습과 추론이 있어요. 데이터 센터용 GPU는 보통 학습용이에요. 자, 이 학습이라고 하면 AI가 챗GPT 같은 경우도 자기가 웹상에 있는 거 공부해가지고 우리가 질문하면 답변해 주잖아요. 웹상에 있는 데이터들을 공부하는 걸 학습이라고 하고요. 뭐 챗GPT한테 물어보면 답변해 주는 거, 그게 추론이에요. 그래서 데이터 센터용 GPU는 이런 것들은 비싸요. 일반적으로 지금 H100 한 장에 한 5천만 원 하거든요. 웍세이션용은 그나마 좀 저렴한 편이고 1,000만 원대고 뭐 이러는데 걔네들이 챗GPT 그때 4.5인가 나왔을 때 10,000장인가 20,000장 갖고 그 기능을 구현한 거고 지금 계속 업그레이드 하잖아요. 그럼 GPU 엄청 쏟아부어가지고 계속 공부시켜가지고 버전업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데이터 센터용은 이런 GPU들로 학습하는 주 용도고요. 뭐 얘도 추론도 가능은 해요. 근데 문제는 그거예요. 얘가 GPU 한 장이 요즘에 5천만 원 넘는데 이거를 추론용으로 쓰면 가성비가 너무 안 나와요. 그래서 게이밍 또는 쿼드로용 그래픽 카드로 추론을 해요. 질문하는 용도로 써요. 요즘에 그래서 문의 오는 거 보면 프로 6000이 많죠. 주로 그러면은 이거는 학습 용도가 아니고 추론용이다 생각하시면 돼요. 딥러닝에는 추론과 학습이 있다. 뭐 이 정도 좀 알아두시면 돼요. 여기 교육 자료는 없긴 한데 나중에 제가 좀 업데이트 좀 할게요. 여기에 들어가는 성능 지표가 쿠다가 있어요. 쿠다라는 게 있는데 쿠다 코어 개수가 있어요. 그래서 RTX 500 같은 경우는 쿠다 코어가 18,000개가 돼요. 그리고 4090이 16,000개인가 그랬던 걸로 기억하는데 RTX 시리즈 또는 쿼드로에도 쿠다 코어 개수가 있어요. 그래서 쿠다 코어가 많으면 그만큼 AI 성능이 좋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리고 이 쿠다는 딥러닝을 할 수 있는 플랫폼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엔비디아가 지금 무서운 이유가 쿠다 생태계를 구축해놨거든요. 그래서 쿠다를 통해서 개발할 수가 있어야지 할 수가 있어요. 안 그래서 AMD나 아니면 다른 진영에서 못 하잖아요. 그래서 이 쿠다 코어를 통해서 쿠다로 개발을 해야 된다. 그리고 엔비디아는 쿠다 코어라고 하고 AMD에서는 또 스트림 프로세서라고 하고요. 웍에도 개인용 GPU 장착하는 경우도 있다. 네, 그런 거 있다. 요즘에는 없어졌는데 이전 세대 델 웍세이션에는 RTX 4090 게이밍용 그래픽 카드도 꽂혀서 나왔거든요. 공식적으로. 그래서 경계가 없다. 요즘에. 그 설명하는 거고. 그 다음에 랜카드. 랜카드는 뭐 네트워크 인터페이스 카드. 그래서 인터넷에 연결해주는 카드다. 요거 규격이 있어요. UTP라고도 하고요. 카테고리라고 해서 카테고리 5, 6 뭐 이런 것도 있는데
요런 램 포트 규격이 있다. 그냥 그 정도만 이해하시면 돼요. 예. 그리고 파워 서플라이 얘는 말 그대로 전원 공급하는 장비고 약측은 PSU 안정적으로 전원을 공급해주는 장치다. 파워 효율이 있어요. 파워 효율 해가지고요. 브론즈 알죠? 네. 브론즈, 실버, 플래티넘, 골드 있죠. 예. 에너지 효율이죠. 그러니까 100의 에너지를 줬을 때 80% 이상의 성능을 낸다. 90 플러스면 90% 이상의 성능을 낸다. 그러니까 로스가 10% 난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효율이 좋은 애가 그 메탈 등급이 높은 거예요. 플래티넘 이렇게 나오는 거고. 조립 같은 경우는 옛날에 뻥파워라고 그래가지고 500W라고 했는데 실제 해보면 막 절반 나오는 경우도 있고 했는데 기업용 제품은 보통 80% 90% 이상이라서 표시된 파워 대부분 그 정도 성능이 나온다. 좀 이해하시면 돼요. 예. 지금 설명은 이 사진은 일반 조립용 파워고요. 예. 그리고 케이스는 뭐 메인보드 또는 기타 기기들을 넣는 깡통이랑 하나고도 얘도 규격이 뭐 미니, 슬림, 미니 타워, 미들 타워, 빅 타워 이런 게 있다. 여기까지 이제 대충 저희가 들어가는 컴퓨터 부품 개념이에요. 그 다음은 저희가 이제 일반적으로 브랜드 유통을 할 때 그 개념이거든요. 그거 관련해서 설명드릴게요. 저희가 파는 거는 보통 기업용 장비예요. 그래서 외산 기업용 HP 장비가 있고요. 저희가 취급하는 게 보통 HP, 델, 레노버, 삼성, 뭐 LG 등이 있는데 기업용 제품이 대충 이 정도가 있고 여기에서 또 뭐 플러스 알파 있어요. 뭐 서버용 카테고리에서는 대만산 브랜드도 있고 노트북이나 이런 것도 뭐 에이서나 뭐 대만산 기타 등등 브랜드도 있어요. 뭐 애플 제품도 있고 근데 저희가 주로 취급하는 것들은 이 카테고리 안이 대부분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HP에서는 파는 품목이 PC, 노트북, 프린터, 워크스테이션, 서버, 스토리지 등이 있다. 주로 이런 것들을 판다. 그리고 델도 거의 비슷해요. PC, 노트북, 워크스테이션, 서버, 스토리지 등을 팔고 레노버도 거의 비슷해요. 근데 살짝 좀 적어요. 얘도 스토리지는 있을 건데 팔아본 적이 없어요, 저희는. 그리고 국내 브랜드는 PC, 노트북, 프린터. LG는 뭐 PC, 노트북, 모니터 등이 있겠죠. 그 정도 있고 이런 걸 판다 정도 이해하시면 되고요. 저희가 재고 운영하는 거 이외에는 보통 선박건으로 이제 저기 뭐 컴퓨터에 됐든 그런 거 문의해가지고 판매하시면 돼요. 그리고 티어라는 개념이 있는데 저희 리안 시스템 같은 경우는 티어 2예요. 이 티어라는 건 계층? 그런 개념인데 벤더라는 게 있어요. 제조사, 뭐 HP나 델, 삼성, LG 같은 이런 제조사들이 있고요. 그리고 그거에서 납품을 받아서 총판이라는 개념이 있어요. 그래서 얘네가 이제 티어 1. 저희가 뭐 HP 총판, 델 총판 이런 데 거래하고 있거든요. 거기를 통해서 저희가 물건을 받고 근데 여기는 티어가 나중에 더 붙을 수도 있어요. 우리가 또 다른 업체한테 납품해서 걔네가 또 납품할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티어 3, 티어 4 이렇게 이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최종 고객한테 가겠죠? 근데 그 전에 파이널 티어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엔드 유저 앞단 업체예요. 파이널 티어를 보통 이렇게 좀 많이 찾아요. 왜냐하면 관공서나 어디 이런 데 들어가면 확약서 주세요 이런 경우가 있는데 그때 보통 파이널 티어를 이름을 적어요. 그래서 파이널 티어 정보가 좀 필요한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그거 요청하는 경우가 있고 엔드 유저는 말 그대로 최종 사용 고객 생각하시면 되고 이런 게 필요한 경우는 보통은 관공서, 뭐 입찰 그런 거 할 때 필요해요. 일반 기업체한테는 보통 확약서 서류 달라 이런 거 안 하니까 일반 이런 개념이 있다 좀 이해하시면 되고 BTO, CTO라는 게 있어요. 이거는 베이스 투 오더, 커스텀 투 오더 뭐 이런 약자인데 베이스는 말 그대로 아무나 팔아라 이렇게 나온 거예요. 맞춤 정장이 있고 기성복이 있죠. 베이스는 기성복이에요. 누구나 입으라고 해서 일반적인 사이즈로 옷이 나온 거예요. 근데 CTO는 맞춤 정장이에요. 그래서 커스텀이에요. 내가 팔이 좀 길어 아니면 어깨가 좀 넓어 뭐 이런 것들을 사람들 니즈에 맞게끔 입맛에 맞게끔 만드는 거를 맞춤 정장인 CTO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얘는 일반적으로 누구한테나 팔 수 있는 거고 CTO는 내가 만약에 뭐 삼성전자나 어디 하이닉스 특정 고객한테 팔 거야. 그래야지 그 사람한테 입맛에 맞게끔 하는 거니까 그런 제품군이 있다. 이 정도로 생각하시면 돼요. 네. PC 서버 웍 개념도 제가 한번 했었는데 PC는 일반적인 뭐 퍼스널 컴퓨터 여기에 뭐 들어가는 거는 데스크탑도 있고 랩탑도 있겠죠. PC 노트북. 근데 이거는 그냥 개인 사용자를 위한 거고 여기에는 개인용 OS가 들어가겠죠. 윈도우즈 중에 이제 윈도우 7, 10, 11 같은 개인용 OS가 있고요. 그리고 서버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장비예요. 아까 남자분들한테 얘기했던 PC방 가서 게임 서비스를 제공해 주네. 그 장비고 데이터 서비스를 한다던가 웹 서비스를 한다. 그러면 웹 서버가 되는 거고요. 근데 얘네들은 일반적인 PC보다 죽으면 안 되겠죠? 중요도가 높겠죠?
그렇기 때문에 파워도 이중화가 되고요. 디스크도 이중화가 되고 네트워크도 이중화가 되고 서버 자체도 이중화하죠. 그런 이중화 기능들이 들어가요. 얘는 죽으면 안 되니까. 옛날에 저기 카카오에서 불러가지고 난리 났었죠. 똑같아요. 데이터 센터를 이중화 안 시켜놓고 여기다 한 군데 몰빵했는데 불났어. 카톡 먹통 되잖아요. 똑같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분산 저장해야 돼요. 예. 그래서 멈추면 안 되기 때문에 이 서버에는 이중화 안전장치들이 들어가요. 백업이 또 들어가는 거고. 그래서 그만큼 중요한 장비다. 워크스테이션은 전문가용 PC예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CAD, 포토샵, 3D 렌더링 같은 작업들을 하는 장비들인데 얘는 서버에 들어가는 하드웨어에다가 개인용 OS를 깐 거예요. 아까 제가 서버에서 설명을 안 했는데 서버에는 윈도우즈 서버 2019, 서버 2022, 서버 2025 같은 서버용 OS가 따로 있어요. 대온 CPU 같은 하드웨어에다가 서버용 OS를 설치한 거고 워크스테이션은 서버용 하드웨어에다가 개인용 윈도우즈 10, 윈도우즈 7 같은 프로그램들을 설치해서 얘를 워크스테이션용으로 써요. 왜냐하면 그 전문가가 그만큼 중요한 작업을 해야 돼요. 만약에 내가 뭐 드림웍스다, 뭐 아니면 저기 월트 디즈니다 거기서 이제 3D 애니메이션 만들고 하면 고성능 작업을 해야 되잖아요. 렌더링도 하고 해야 되니까. 그래서 서버급에 준하는 하드웨어를 쓰면서 근데 나는 서버용 OS를 쓰는 게 아니고 난 개인용 작업을 하는 거잖아요. 개인용 OS를 깔아야 돼요. 그래서 워크스테이션은 서버용 하드웨어에 개인용 OS를 설치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뭐 네트워크 스토리지 개념인데 NAS가 있고 DAS가 있어요. 보통 이런 것들 저희가 일반적으로 취급하는데 네트워크 어태치드 스토리지는 네트워크에 연결된 스토리지. 저희 회사 NAS 쓰는 거 다 아시죠? 자, 이 데이터는 저쪽 서버실에 NAS에 들어가 있잖아요. 네트워크를 통해서 우리가 들어가서 접근을 하죠. 파일 열어보죠. 네트워크에 연결된 스토리지고 DAS는 다이렉트 어태치드 스토리거든요. 얘는 약간 USB 외장 하드 이런 개념이에요. 그래서 여기 외장 하드 여기 꽂죠. PC에다가 다른 PC에서 일로 들어갈 수 있어요? 안 되죠. 뭐 공유를 해주면 할 수 있는데 다이렉트로 연결된 스토리지다. USB 광 케이블 등으로 서버에다가 바로 붙여요. 그래서 얘 서버는 외장 하드처럼 이렇게 디스크가 보여요. 근데 외부에서는 얘로 못 보잖아요. 네트워크로 연결된 애는 네트워크 아무 데서나 패스워드 치고 하면 보이는데 뭐 그런 차이가 있다. DAS는 저희가 보통 판매하는 경우 많지는 않아요. 근데 NAS, DAS 개념 정리하라고 제가 써놓은 거니까 그런 개념이 있다 생각하시면 되고